네, 상당히 애매모호한 시장의 분위기를 지금 이런 색깔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24시간 동안의 변동성이 거의 없다라고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여전히 84,000달러대에서 85,000달러대 리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알트들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세 전환이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인 바닥 테스트를 먼저 하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흐름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다지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간당간당 버티기를 하는 건지 생각이 갈피를 잡기가 조금 어려운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 연준 FOMC가 예정이 돼 있고,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가 단기적인 시장의 방향성을 세팅하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을 눌러대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어준다라면, 파월 의장이 회견을 통해서 그런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준다라면 시장은 다시 급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니라 기존의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신중함을 견지하겠다라며 트럼프 행정부와 날을 세우는 그런 스탠스가 나와준다라면 곧장 또 아래쪽을 향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또 며칠 동안은 이렇게 애매모호한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다가 위쪽으로든 아래쪽으로든 방향성이 설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6포인트 빠진 30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살짝 더 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역시 좀 빠지긴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1%대 중반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 여전히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아주 많이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서 헤이즈, 최근 비트코인 가격 조정은 일시적인 유동성 압박 때문이고, 사이클이 바뀌면 올해 말까지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더 많은 돈을 찍어내는 것이다. 이런 상황과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보다 먼저 바닥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했는데, 이건 강세장에서 사실 매우 정상적인 일이다.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이 아니라 유동성이 언제 또 얼마나 회복되느냐, 이 유동성 댐에 수문이 열리면 출발할 때가 될 것이다. 사실 기껏 해봤자, 아무리 길어봤자 5월 아니면 6월이잖아요. 금리 인하가 나올 게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에는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거의 100% 수준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길어봤자 두어 달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시장이 어떤 올 연말까지의 흐름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강세장에서 강세장스러운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바라볼 여지도 충분히 있고,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롬 파월 의장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당장 지금 정부 재정 적자가 거의 지금 턱 밑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또 간단치 않기 때문에 트럼프 과연 어떤 모습을 또 보이게 될 것인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롬 파월 의장이 또 미꾸라지 성격이 엄청난 어떤 강점으로 부각되는 그런 인물이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텐엑스 리서치의 마르쿠스 틸렌, 지난해 3월에 비트코인은 신고가 경신 이후 11월까지 조정을 겪었다. 지금도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강세 시그널이 약화된 상태다.
또 비트코인 ETF 시장에서도 저가 매수 움직임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NBC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강력한 반등이 예상된다라고 월스트리트 은행들이 예측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나쁜 출발을 했다. 이건 특히 투자자들이 위험 회피 모드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곧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벤자민 코엔, 지난해 비트코인 최저가 이 7만 1000달러 여기를 하회하거나 아니면 6만 달러대까지 진입을 하면 강세장이 종료될 수 있다. 다만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초반을 잘 지지한다라면 강세장은 지속될 수 있다. 사실 7만 달러 초반이라는 게 지난해 지난해 최저가 부근이기도 하지만 이전 사이클 고점 부근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7만 달러 깨지면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인 기준점으로 액션 포인트로 지금 잡고 있는 게 7만 달러인데 제발 좀 그런 상황이 좀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하긴 하나 이게 또 조금만 이렇게 다르게 바라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한데 아싸리 그게 강세장의 종료 신호까지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블록타워 캐피털의 아리 폴, 기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투심은 매우 위축되어 있는 반면 전통 금융 투자자들은 오히려 강한 매수 심리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은 장기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시장이 단기적으로 바닥을 찍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1년 이상 장기 관점에서는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판단된다. 개인적으로는 2달에서 5달 안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이고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회복하면 개인 투자자 주도의 랠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확신도 할 수가 없다. 다만 상승장이 시작되면 일부 알트들이 최소 5개월 이상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추 따져봐도 약간 타임테이블 측면에서는 말이 되는 게 뭐 2-3달 뒤면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때부터 개인 투자자들 몰려와서 비트코인 끌어올리고 그리고 나서 알트들 시즌 다가와서 한 5달 정도 강세장이 펼쳐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10월 11월이거든요. 그래서 얼추 타임테이블은 기존 반감기 사이클의 어떤 고점 설정 부분과 얼추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조금 갔으면 좋겠고 그러면 참 그냥 계획대로 되는 거라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거시경제를 누리고 있는 이 관세 리스크 등 여러 가지가 조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또 이러다가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뭐 죽일 것 같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의미 있는 협상, 관세 협상 마무리 막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이게 참 어떻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을 굴리고 있는 이런 월가의 기관급 자본을 굴리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더라.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조만간에 반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난 30일 동안 금 ETF에는 100억 달러 자금이 유입된 반면 비트코인 ETF에서는 50억 달러가 유출됐다. 이런 흐름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트럼프 정부가 주도하는 관세 전쟁의 여파다. 하지만 항상 그랬듯이 이런 추세는 조만간 반전될 것이다. 늘 그래왔잖아요. 이런 반전의 어떤 반복이잖아요. 이 사이클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84,000달러에 자리하고 있는 게 어딘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의미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8만 5천 달러를 테스트한다라면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 9만 달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단기 추세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제 3월 20일 연준 FOMC 기자회견이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때 조금 아래쪽이 아니라 이렇게 위쪽으로 9만 달러 위로 올라서는 그런 모멘텀이 들어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닥터 프라핏 아저씨가 여전히
한 번 더 바닥을 빡세게 찍을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5만 달러 얘기는 또 요즘엔 안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은 8만 8천 달러로 이동하고 있다. 여기를 돌파하면 나는 9만 달러에서 숏 포지션을 추가할 예정이다. 롱을 취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6만 4천 달러에서 7만 4천 달러에서 6만 8천 달러까지를 다음 목표로 보고 있다. 어쨌든 이 양반은 9만 달러 한번 갔다가 다시 7만 달러 부근 언저리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50만 달러에 쉽게 도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 시총이 올해 7조 달러 증가했는데 비트코인은 1조 6천억 달러에 불과했다. 올해 금이 한 일을 비트코인은 2030년까지 쉽게 해낼 것이다. 뭐 까이 거 해봤자 5년밖에 안 남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강세장이라는 얘기만 듣고 덥석 매수를 하신 비교적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마음이 좀 어려울 텐데 어쨌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대통령 행정명령이 나온 상황이니까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포텐 그리고 월가의 진입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면 머지않아서 의미 있는 반등세 보여주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아주 큰 투자 자산으로서의 그런 잠재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XRP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2.4달러대 주변에 자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기대 포인트들이 굉장히 선명한 것들이 자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다소 어리버리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XRP는 또 XRP 나름대로의 어떤 받아주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점을 꽤나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SEC가 또 하나의 전폭적인 또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가스파리노 아저씨가 공유를 했습니다. SEC가 리플과 관련해서 검토 중인 한 가지 이슈는 XRP가 계속 거래될 수 있고 상품에 가까운 유틸리티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더리움은 ICO를 통해서 발행됐고 당시 조달한 금액을 플랫폼 구축에 활용했다. 이건 XRP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더리움은 리플과 달리 SEC의 소송을 당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더리움이 이후 상품으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현재 SEC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더리움과 XRP의 비교다. SEC는 이더리움이 순수한 상품으로 거래된다라고 생각하고 XRP가 이더리움과 같이 취급돼야 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뭔가 잘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유틸리티 얘기가 나왔는데 XRP에서 유틸리티적인 특성을 빼놓고 XRP를 어떻게 설명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건 당연한 건데 지금 당연한 상황이 이제서야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개인적으로 느껴지고 아니 당연히 유틸리티를 가질 수 있는지가 아니고 XRP에서 유틸리티를 빼면 뭘 설명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SEC가 XRP를 상품으로 분류하면서 자연스럽게 리플 소송 종료로 이어지게 만들려는 그런 아주 예쁜 수작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XRP에 지금 힘이 좀 받아주고 있고 시장의 어떤 매수세가 받쳐주는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소송과 관련해서는 엘레노어 테렛이 며칠 전에 잘 정리를 해줬잖아요. 곧 끝날 가능성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거는 리플이 작년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과 관련해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SEC조차도 과연 리플이 실제로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데 있다. 선례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과 달리 리플 사건의 해결이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품 분류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고 SEC조차도 리플이 법을 위반했는지를 모르고 있고 확신을 못하고 있고 이건 사실 뭐 답은 나온 거잖아요. 답은 나온 건데 문제는 절차적인 과정 일단 법원 판결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절차적인 실타래를 푸는 그런 과정이 조금 복잡하게
다른 사건들과 달리 조금 더 복잡하게 이어지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시간 문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에 또 한 가지가 ETF. 블랙록은 솔라나, XRP ETF를 모두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솔라나 ETF 신청은 언제든 진행될 수 있는데 XRP의 경우에는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신청될 가능성이 높다. 뭔가 시간 문제다. 그냥 잘 가고 있고 방향성 나오고 있고 그 시간을 우리는 조금 더 인내하면 된다. 까이거 4년 동안 인내한 거 몇 달 정도 뭐 이렇게도 또 우리가 편하게 받아들이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고 뭐 앞으로 또 다가올 그런 기대감을 조금 더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SRP가 상품으로 분류되고 소송 잘 마무리되고 현물 ETF, 블랙록까지 XRP 현물 ETF를 신청한다라면 지금 일단 1차 폭등 나왔는데 여기서 어리버리 치다가 이제 끌어올리는 그 과정이 또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형적인 XRP 맥시멀리스트들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차트죠. 이 다음 랠리가 그 목표점이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이건 지금 스태프 아저씨가 꽤 크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일단은 $10 언저리까지는 그런 큰 일들이 진짜 아주 예쁘게 현실화 된다라면 우리가 $5 위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XRP의 모습도 언젠가는 또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괜히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XRP 홀더분들은 특히나 이런 멘탈 관리 조금 더 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현명하고 전략적인 시장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